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의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한가위 잘 보내셨나요?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저희 동생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집중해서 무언가 긴 문장을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북으로 시집을 몇 권 가지고 가서 부모님 집 가는 길에도 읽고 돌아오는 길에도 읽었는데, 그때 제가 시집 말고 또 한 권을 챙겨갔었어요. 근데 그 책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시를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시라는 장르에 도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읽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책이 있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박연준 시인님의 쓰는 기분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님 먼저 알고 가야겠죠? 박연준 시인님은 파주에 살며 시와 산문을 쓴다. 대체로 태평하고 이따금 종종거리며 산다. 숲길 걷기, 사물 관찰하기, 고양이 곁에 앉아있기, 발레를 좋아한다. 사람들과 쓰는 기분을 나누며 매일 꾸준히 자라는 어른이 되고 싶다. 2004년 중앙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시집 속눈썹이 지르는 비명, 아버지는 나를 처제 하고 불렀다. 베누스 푸디카, 밤, 비, 뱀이 있고, 산문집 소란, 밤은 길고 괴롭습니다.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 모월 모일, 공저로는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 내 아침 인사 대신 읽어보 등이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박연준 시인님의 시집을 2권 읽었더라고요. 그 속눈썹이 지르는 비명과 베누스 푸디카, 이렇게 2편을 읽었었는데 언박싱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번 했지만 어려웠어요. 이 시인님의 시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라던가 분위기는 정말 너무 좋은데 내가 제대로 읽고 있는 게 맞는지, 이게 뭔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문집을 사서 읽어봤는데 저의 그 궁금증과 언박싱에서 기대했다라고 했던 것들이 정말 모조리 다 들어있었습니다. 네, 이 산문집은요, 총 4부로 이루어져 있고 부록이 또 같이 들어있는데요. 1부, 우리가 각자의 방에서 매일 시를 쓴다면 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를 접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시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께 박연준 시인님께서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시는 이런 거예요 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이고요. 2부 작업실 같은 경우는 2부의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연준 시인님이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산문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3부 시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에서는요, 정말 말 그대로 시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박연준 시인님이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이 적혀 있고요. 4부 질문이 담긴 과일바구니 같은 경우는 Q&A 형식으로 재미있게 이루어져 있어요. 키위님, 사과님, 딸기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부록에서는 박연준 시인님께서 시를 창작하고 나누는 모과라는 모임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박연준 시인 포함 4명이 이 모과 모임에 계시거든요. 이 모과 모임의 사람들의 글도 수록이 되어 있고, 임소라 시인님과의 인터뷰도 부록에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문집이다 보니까 제가 책 소개는 딱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제 감상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는 시에 관심이 생긴 지 꽤 되었어요. 원래는 시집을 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읽어도 이해도 못하겠고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래도 제가 소설이라던가 비문학 도서들을 자주 읽어버릇 하다 보니까 뭔가 핵심을 찾아야 하고 요점을 정리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시를 잘 찾아 읽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요즘에는 꼭 유튜브에 올릴 책들만 읽는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를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시를 즐겨 읽기 시작했는데, 박연준 시인님의 시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산문집을 읽고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박연준 시인님이 이런 감정에서 이런 시를 쓰셨구나. 아, 내가 느낀 감정이 완전 동떨어진 감정은 아니었구나. 어느 정도 같은 결을 타고 가고 있었구나. 아, 그렇다면 내가 시를 잘 읽은 것인가? 박연준 시인님이 시를 잘 쓰신 것인가? 아마 박연준 시인님이 시를 굉장히 잘 쓰신 거겠죠. 그러면서 박연준 시인님의 시집을 제가 2권을 또 다시 읽고 있어요. 밤마다. 그리고 출근해서 아침에 한 편, 밥 먹고 한 편, 저녁에 한 편,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서 읽고 있는데 이 산문집을 읽고 나니까 시를 읽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유를 하게 되잖아요. 중간에 끊어가면서 나의 경험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문장에 감탄을 하면서 멈춰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저의 감상을 다이어리에 적어나가고 계속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언가 내 마음속에서 내 몸속에서 더 이상 생각하는 걸로 끝나고 싶지 않아. 나는 나의 말을 하고 싶어 라는 감정이 생기면서 쓰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를 종종 쓰고는 하는데요. 거의 매일 시를 쓰고는 하는데 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지만 읽으면서 아,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것도 시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쓰는 기분이라는 것이 전부구나. 시를 쓴다는 것이 정말 이 기분이 전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던 책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개인적인 감상은요. 저는 시인분들이 쓰신 산문집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집을 읽다 보면 굉장히 함축적인 언어로 아무리 산문시라고 하더라도 장편소설, 단편소설보다는 굉장히 응축돼 있는 감정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들어있는 게 시집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인분들이 긴 산문집을 내시면 굉장히 소심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긴 하지만 정말 내성적인 친구가 딱 자기 분야, 자기 관심 분야가 나왔을 때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말을 조잘조잘조잘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친구를 바라보는 듯한 흐뭇함이 들어서 저는 시인분들이 산문집 쓰시는 거를 그 산문을 읽는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산문집은 그거를 정말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연준 시인님이 시 쓰는 행위 자체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넘어서서 시라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순진하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산문집이었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시를 쓰고 싶다 또는 시를 읽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강력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특히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읽으실 필요 없이 일부만 읽으셔도 그다음 시집에 손을 갖다 대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시를 쓰고 싶다 또는 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글을 쓰고 싶다. 일기도 좋고 시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뭐든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부까지 한번 전부 다 읽어보시면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그거 계속 그렇게 쓰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듯한 박연준 시인님이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책 안쪽에 보면 사물을 관찰해서 나만의 언어로 또 별명을 붙여줄 수 있는 부분이 빈칸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를 쓰는 방법 중 한 가지 이러면서 약간의 팁들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와 나랑 너무 비슷해 라고 했었던 부분은 박연준 시인님께서 책점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방법은 이렇습니다. 책장에서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오늘의 책을 고릅니다. 웬만하면 이런 명상록이라던가 시집을 추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명상록을 말고 다른 걸 한번 뽑아볼게요. 박연준 시인님의 베누스 푸디카를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
온 마음을 다해 손이 가는 대로 아무 곳이나 펼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를 울게 하는 문장 또는 나의 마음을 울리는 문장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저는 거룩한 밤이라는 시가 나왔네요. 저한테는 지금 거대해지지 마소서, 너무 거대해 사라지지 마소서 라는 이 두 문장이 마음에 와닿는데, 제가 지금도 막 큰 유튜버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데 좀 불안한 마음이 커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이 저한테 울림이 남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방금 했던 책점 한번 같이 해보시면 또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 정말 이거 읽고 하루 만에 다 읽고 또 리뷰하려고 또 한 번 더 읽고요. 그러면서 박연준 시인님의 시도 또 찾아보고요. 리뷰도 지금 신나게 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이거는 정말 다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산문집 안에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것에 있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를 쓰고 등단을 하기 위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를 꾸준히 쓰다가 공모전에 한번 내볼까? 해서 내는 거. 그러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제가 저의 독서 습관을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의미이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책이 리뷰를 하기에 적합할까? 이거는 다른 북튜버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독서를 리뷰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읽게 되니까 충분히 즐겁게 읽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책을 정말 즐겁게 읽고 이 리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제작하는 영상이고, 박연준 시인님의 작품들을 이제 또 하나하나 사서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강렬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로 치자면 굉장히 진한 보라색은 아닌데요. 되게 연한 보랏빛인데 그게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연보라에서 향기까지 나는 것 같은, 되게 추상적으로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 이 저의 짧은 지식, 짧은 언변을, 짧은 언어 구사력을 좀 탓하며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즐거우셨거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한번 궁금해지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저희 9월 결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조심히 내려가세요.